각종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리포트 자료 등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쪽이나 아니면 2차전지 쪽에 대한 전망, AI와 증권 산업이 뭐 연합이 되는가, 그리고 AI의 문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징, 뭐 그 다음에 2020 캘린더인데 이건 이제 섹터별 이벤트, 이것도 이게 저희 오늘 방송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안티 테슬라, 2차전지의 공급망, 배터리 쪽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 플러스 S는 650조. 이 S가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내용도 있고 아직은 좀 생소할 만한 분야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증권 이쪽 주식 쪽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용만 들어도 종목이 딱딱딱 생각나면서 본인이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부족한 분이시라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시장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의 현 상황을,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VIP에서도 아까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의 지수가 모두가 다 상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FOMC와 이번에 만기일 이전에 보면 만기일까지 흐름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딕스 지수라는 건 이게 공포 지수라는 건데, 시장이 안 좋을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 거의 공포가 없는 시장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좀 그리드한 영역, 그러니까 탐욕으로 가는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는데요. 이는 국내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뭐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정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진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어떻게 보면 대형 IT 장세가 랠리를 주고 있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있는 제약 바이오도 좀 더 힘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요. 코스닥에 있는 IT 섹터 역시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상승 동력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IT와 바이오라고 하죠. BT가 융합이 된다면 3000과 1000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엔 한 번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000과 1000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게 돌파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신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번 궁금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3000과 1000을 올해 안에 돌파할 수 있다 1번, 돌파하지 못한다 2번.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 1번, 돌파하지 못한다 2번.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다 1번, 3000, 1000은 못 간다 2번. 천천히 생각하시는 대로 딱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번이신 분들은 주식을 좀 버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잃을 때도 좀 화끈하게 잃으십니다. 2번이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돈은 많이 못 버실 겁니다. 제가 주식장을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저도 좀 내용을 찾아보고 저 역시도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대체로 하방론자들,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십니다. 보수적이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두 가지 유형이죠. 돈이 굉장히 많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성격이 조금 좀 유야시거나, 어느 쪽에 그런 내용을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은 웬만하면 상방을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방으로 깨질 때는 뭐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사실 계좌로 맞아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만,
시장이 하방으로 깨질 때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그때 대응을 했을 때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관리의 키포인트고, 여러분들의 투자의 경험에 어떻게 보면 그 종결판이죠. 제가 5% 손절을 드려도 뭐 자신있게 5% 손절을 하시고, 제가 마이너스 10% 손절을 드려도 10%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고, 플러스 7%, 플러스 15%에서 제가 이거 더 좋은데요? 불타기 하세요. 불타기를 할 수 있고, 뭐 유연한 마음가짐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뭐 배포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인의 역량, 그 본인의 허용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00과 1,000은 올해 안에 돌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래일이 한 지금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하면 이틀 정도가 빠지니까 한 7일, 8일인가 9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저는 돌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방에서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자료 등은 VIP에서의 투자 관점을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도 많이 드리고, 어떻게 보면 무료방이 더 많이 드리는 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익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케어를 하지 않죠. 뭐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좀 손절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를 저희가 돌리진 않는 게, 그건 또 무료방이라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저희 종목 추천주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고, 다음에 갈 법한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것도 있고, 주도할 법한 종목군이나 업황군을 저희도 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료방을 일주일 혹은 뭐 꽤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일련의 활동들, 아침에 시황 드리고 뉴스 드리고, 뭐 VIP는 리포트도 드리지만 리포트 드리고, 뭐 전략 같은 거 챙겨 드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의 흐름 짚어 드리고, 종목도 드리고, 종목을 익절하던 손절하던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시장의 흐름이나 교육 같은 부분이나 마지막에 마감 시황까지, 이러한 일련의 시장의 흐름을 혼자서는 도저히 알기가 어렵고, 혼자서는 도저히 이것들을 모두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본인의 그런 좀 성격과 맞물려서 좀 사람의 집착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해 종목을 사랑하게 돼요. 정말 진짜 뭣도 아닌 종목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의 종목의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종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뭐 무료방에서 VIP로 넘어오신 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려도 사실 비중이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사셨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아이디어의 절반은커녕 그걸 어떻게 투자하셨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하셨을 때 본인이 그런 건 아닌지 정말 곰곰이,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투자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고민, 막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고민, 업황 고민, 종목 고민, 이것들은 제가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걱정만 하지 그 걱정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동학개미의 하루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저희의 일반적인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회원들도 그러고요. 심지어 웬만한 전문가들 중에 실력 없는 전문가들도 다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좋은 시장의 그런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시장의 흐름 등을 계속해서 체크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의 조정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1년에 3월 조정, 뭐 6월 조정, 10월 조정 뭐 한 번씩 겪어봤고, 뭐 작년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번 작살난 경우도 있었고, 조금 더 시계추를 돌려보면 뭐 차화정 이후에 부러진 시장에 대한 장세라든지 아니면 HLB가 급락하고 뭐 그것도 작년이었네요. 임상 3상의 바이오 주기가 다 작살이 났을 때 그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시장의 급락과 그 반등을 어떻게 시장에서 체크를 했는지, 좀 더 시계를 돌려보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대선에 안 나간다고 한 순간 반기문 관련주가 얼마나 빠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조정 시의 여러 가지의 대응 방안은 사실은 경험치에 기반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더라도 사실 백종원 레시피를 보면 백종원만큼 맛이 날까요?
거의 비슷하게 날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만 한다면. 저희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리딩을 정말 매수 매도를 정말 칼같이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만큼 착착착착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저희가 매수 드려도 거기서 플러스 1%에 사시고 뭐 저희 손절가 전에 막 미리 파시고 막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저희의 관점도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걱정은 좀 집어두고 걱정, 불만, 부정적인 생각은 이 주식 바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재무제표를 한 번씩 보고 리포트를 한 번씩 보고 사업 보고서를 한 번씩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리포트가 허접하다던가 그 사업 보고서가 이상하다면 그 업황 내나 종목 내 대장주를 한 번씩 보는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무료방에도 가끔 드리지만 종목 말고 시장에 대한 책들, 오늘도 제가 심리 투자 법칙을 한번 조금 보다가 왔는데 뭐 계속해서 마인드셋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걱정보다는 끊임없는 대응과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의 배포도, 마음가짐도 넓혀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시장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정말 지옥 갔다가 지금 거의 천당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없다면 또 시장 조정되면 여러분들 똑같이 당하십니다. 이런 조정장에서, 이런 급등장에서 무슨 뭐 진짜 이상한 종목들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이랍시고 종목명을 까보고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뭐 기계장비를 제조하고 왜 제약바이오 업황인지 보니까 자회사에 지분 투자한 회사가 뭐 제약바이오 무슨 어디를 한다, 지분 어디에 간다,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 아이디어로 본인의 재산을 몰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해서 기가 찹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유료방에 오시면 정말 진짜 격이 다른 리딩과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10% 15% 먹었다고 저는 호웃음 치지 않습니다. 호웃음을 칩니다. 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매매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큰 종목과 큰 업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IT 섹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은 저희 VIP에서도 특강으로도 말씀드렸고 무료방에서도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8대 공정 내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금 힘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K스택 최근에 엄청 갔네. 이건 참고로 연마도 되는데 식각이나 그쪽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원익 쪽은 엄청 가는데 테스는 좀 덜 가는구나. 왜 테스가 덜 갈까? 찾아보시고 원익 쪽 섹터가 다 좋구나.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무슨 종목이 더 가지? SK 머티리얼즈나 이런 세정 재료 등이 좀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블랭크 마스크로 SNS텍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거 옛날에 최 대표가 수익 봤다고 좀 얘기했었지. 습식 식가격에서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네. 이런 종목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왜 이 기관들은 추천을 했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되신다면 뭐 사실 투자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온주의 멸처리 전공정 검사, 뭐 패키징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는데 최근에 ISC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네페스도 힘을 또 받고 있죠. 오늘 네페스 조금 올랐죠. 근데 네페스보다 사실은 요 밑에 친구들이 또 힘을 더 받습니다. 테스나나 LB세미콘도 힘을 좀 받았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옛날엔 정말 잘 가는데 요새는 또 안 가요. 왜 안 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를 생각하실 때 섹터와 업황을 한 번씩은 구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아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포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일부는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VIP 종목도 몇 개가 싹싹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핸드폰 모바일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이거 참고로 굉장히 옛날 자료입니다. 예. 제가 조금 빠르게 좀 자료를 만드냐고 옛날 자료를 만들었는데 옛날 자료지만 종목군들은 오늘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세코닉스 왜 올랐죠? LNF가 나와야죠.
그쵸. 그 종목들이 쭉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 최근에 리포트가 꽤나 괜찮고, 기가레인도 최근에 괜찮은 컨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흐름이 좋았고, 사실 조금 좀 아쉬운 거는 BH라고 볼 수 있어요. BH. 정말 안 가죠.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이 내년 30%에 대한 증산 효과를, 그러니까 증설하고 그 판매량을 증가한다고 하는데, 덜 가요. 관심 있게 봐야죠. 5G는 정말 많이 강조드려서 이제 다 있을 거예요. 예, 저희 VIP도 정말 꼭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일전에도 5G 말씀드렸다시피, 다 갔죠, 다. 뭐가 덜 가고, 뭐가 더 가고, 뭐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가 있을지 다 갔습니다, 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RFHRC가 아마 오늘 전체 양매수 종목 8위 정도에 됐을 거고, 그래서 한번 그런 종목이라든지 오이솔루션, 서지시스템, 에이스테크, KMW, 웨이브 일렉트로, 뭐 RFHRC, 다산네트워크스, 유비쿼스, HFR, 이노와이어리스, 여기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중국 빼고, 삼성전자와 에릭슨과 노키아와 ZTE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 여기와 연관된 그런 종목군이나 업황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군들을 보실 때 내용들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G 같은 경우는 저희 VIP도 많이 담고 있다시피 관련된 종목군이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G가 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는 저도 뭐 계속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방향이나 내용 등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 섹터에서 주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빠르면 1월과 2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가 있죠. 1월에 CES가 있고요. 이번에 MWC 같은 경우는 8월로 그러니까 7월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되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IT 관련으로 가장 좀 중요도 있는 행사라고 한다면 1월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CES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MWC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정도에 열리는 IFA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서 진행하는데, 요건 이제 가전제품 쪽이라 요건 조금 좀 중요도가 낮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IT 관련 대형 행사 등은 대체로 상반기에 진행이 많이 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CES도 2월로 알고 있는데 왜 7월인지는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이제 신모델의 출시들, 특히 갤럭시의 21, 갤럭시 21, 그리고 폴드는 내년에 4개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폰 13은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그런 모델에 대한 부분, 특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쪽이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의 투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삼성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담고 있는 게 파운드리 투자예요. 이 파운드리 투자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지금 삼성의 어떻게 보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저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장비 쪽이나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나 삼성의 주주환원 정책 같은 부분,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괜찮은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속도가 더딘 IT 섹터는 어떠한 향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바이오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IT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뭐 5G가 있고 뭐 이런
스마트폰 모빌리티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8대 공정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체로 웬만한 건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T 비중이 여러분들은 몇 프로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IT 비중 20% 미만 1번, 40% 이상 2번, 없다 3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IT 비중이 여러분들이 전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20% 정도 갖고 있다. 혹은 40% 이상 나는 IT에 거의 몰빵이다. 혹은 나는 IT가 하나도 없다. 설마 3번은 없겠죠. 설마 3번은 없으리라 저는 정말 보고 있습니다. 3번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 잘 들리시는 거라 생각하고 3번이신 분들은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 사이 한 30%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 뭐 지금은 좀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조금 좀 덜 가는 IT 같은 부분은 좀 물려 있으니까 이제 좀 추매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추매할 부분을 감안한다면 20은 너무 적고 40 이상은 너무 많아요. 한 30 정도는 있어야 이제 추가 상승이나 아니면 좀 물린 종목도 탈출을 하고, 뭐 기존 종목군 더 담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계속 돌겠죠. 좋습니다. IT 비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으로 한다면 저희는 뭐 종목군들 정말 많이 매매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지만, 제약바이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별로 플랫폼도 다르고 그 플랫폼이 적용되는 그런 증상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적용돼서 증상을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 임상에서 어떠한 커넥션,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공부를 계속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할 만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일정.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코가 조금 빨리 나오죠. 2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ACR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원래 뭐 4월, 6월 막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다 꼬여서 내년은 조금 뭐 일정이 변경이 되는데, 에스코 AACR 같은 경우 아마케는 내년 한 3월 정도 3, 4월 정도에 나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에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면역항암제죠. 2월. 옛날에 에스코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암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제일 핫했던 종목이 굉장히 아쉽게도 신라젠이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AACR, 아마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마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제약바이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등은 본연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게 가치를 쳐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술이 요구되고 또 그에 맞는 기술력과 자금과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폭발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플랫폼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적용됐을 때 그 시장 규모가 어떤 것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몇 조에서 몇십 조, 몇백 조까지가 나오는데, 암이 예를 들어 혹시나 정말 잘 돼서 정복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모멘텀만 발견된다면 거의 막 수천조, 뭐 그런 수준의 시장이 개화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당뇨학회나 뭐 폐암학회, 그 다음에 에스모 종양학회, 요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하반기에 볼 법한 뭐 제약바이오 이벤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중간에 바이오 코리아라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조금 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이제 중간에 컨퍼런스가 나오고 있고, 여튼 IT 섹션과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섹션도 상반기에 내용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황이 한 바퀴 도는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저희 VIP에서는 대체로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셀트리온 쪽이나 아니면 삼바 쪽, 어떻게 보면 대장주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섹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를 정말 조금씩 담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언제 손절하셔도 부담 없을 만큼의 금액만 계속해서 불입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종목에 기대시기보다 시장을 기대시고요. 그 시장 내에서 그 종목이 어느 정도의 볼륨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중장기 종목의 투자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온라인에서 개최가 되고요.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원래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의 취지는 제약바이오에서 유망한 그런 조그마한 업체들이 뭐 그런 좀 자문사나 아니면 조금 돈이 많은 다른 기업이나 혹은 대형 제약사들, 뭐 화이자나 머크나 지금 좀 코로나로 유명해졌죠. 모더나나 뭐 존슨앤존슨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대형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기업을 뽐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뭐 옛날에 뭐 한미약품도 사실 한미약품은 뭐 기술 이전으로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나 뭐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의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잖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 없는 종목이야.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실적은 없지만 그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해 개잡주보다는 이런 제약바이오 괜찮은 플랫폼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거 말고요. 괜찮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찾는 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기사로 내용을 봐서 좀 정말 좀 괜찮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기업의 시가총액을 그 기업이 해당되는 시장 규모, 뭐 예를 들어 그 기업이 뭐 300조에 해당된다. 300조짜리고 시장 점유율이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뭐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30조죠. 근데 요게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뭐 3조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좀 더 영향이 갈 법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동차나 배터리 관련, 그러니까 바이오나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특히 2차전지가 사실 그렇고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이나 이렇게 잘 나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지만,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사기꾼의 바람둥이로 세간의 명성을 날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나 내용을 확인을 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VIP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제약바이오가 많아요. 말만 제약바이오지 사실은 생산하는 공장도 없고요, 뭐 기술력도 없고요. 이사진 보니까 딱 어디 이상한 데서 이사진 데리고 와서 뭐 이사회 꾸려도 뭐 이사회도 다 거지같이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에 본인의 종목을 몰빵을 하십니다. 뭐 그 종목 30% 50% 갈 땐 좋죠. 근데 그런 분들이 치고 정말 칼 타이밍에 익절하시고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살 난 다음에 뭐 한번 털리시면 제약바이오 망해, 쓰레기 같은 섹터야, 이런 데는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그런 푸념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괜찮은 종목을 어떻게 보느냐면, 첫 번째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이 한경 컨센서스나 아니면 소위 네이버에서 그 종목에 대한 내용, 구글에서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종목명 띄고 PDF라고 쳐도 리포트 나옵니다. 리포트나 IR을 한 기업, 그리고
대표가 그 회사에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는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였는지, 뭐 조명하던 회사가 제약바이오를 한다? 이 말이 됩니까? 네. 뭐 기계 장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약을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만든대요. 무슨 코로나가 너무 상식적인 방향에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힘드실 일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100%, 200% 수익을 혹여나 볼 수 없을지언정 저는 그런 매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11월 달에 강의 때 한번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복기를 해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저희가 잘했던 것도 있고, 뭐 레고캠, 올릭스, 알테오젠, 큐리언트, 나이백, 앞타바이오, 펩트론, 뭐 무료방에도 드린 것도 있고 사실 유료방에도 드린 것도 있습니다. 대웅제약, 휴지알, 셀트리온, SK바이오팜, CMG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메지온, 역시 유료방에도 드린 것도 있고 무료방에 드린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의 업황에 따라 뭐 저희가 덜 먹고 더 먹고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성은 거의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뭐 투자가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종목 내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각각의 플랫폼이 잡혀져 있고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퍼런스나 내용에서 본인의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법한 자료가 있죠. 사업보고서 딱 여니까 갑자기 조명의 역사, 뭐 기계 장비의 역사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사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윷놀이를 하세요. 예. 윷놀이가 훨씬 더 확률이 좋습니다. 예. 차라리 토토를 하세요. 토토나 도박을 하세요. 그 돈으로 로또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저는 수익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항상 종목을 드리면 앞에 진짜 이상한 종목들 VIP에 드리면 그분들이 먼저 압니다. 사실 그렇게도 말도 못 드려요. 요즘은 좀 작은 종목을 못 드리는 게 드리면 호가를 먹어버리니까 조금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 있는데 뭐 그런 건 제가 노력해야 될 상황이죠. 여튼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치료제를 만들 만한 CMO 기업들을 한 번씩 쭉 생각해 봐야 되고, 그 CMO가 실제로 발현이 되면 그 발현이 될 법한 테마나 섹터는 접종, 주사기, 뭐 그 다음에 병상기기, 의료, 원격의료 이런 섹터에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순환매로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없거나 좀 부담스러우면 패스하면 돼요.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 VIP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을 꽤나 좀 몇 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도 몇 개 있어요. 지금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익절한 것도 있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익절한 거를 뭐 한 달 뒤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제약바이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리포트가 나오는지, 그 리포트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플랫폼에 대한 전망과 지금의 임상 진행 상황이 실제로 그 전문가 말고 다른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센서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의 합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영향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증권사에서 그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을 뭐 방문도 했겠고 뭐 내용도 살펴보고 주담이랑도 통화하고 실제로 공장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 기업만큼은 본인이 자신있게, 그 섹터만큼은 본인이 자신있게 커버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급하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정말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로바로 거의 뭐 빠지고 몇 프로 빠지면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겁낼 거 없다. 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업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슈. 밑에서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컨센서스가 쌓이고 쌓이면 그 업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업황을 만드는 그런 대장주도 있겠지만 그 대장주 밑에 따르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섹터가 커버가 되는지,
어떠한 플랫폼이고 플랫폼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의 진행 상황이 여러분들 투자 기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뭐 임상 1상짜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하면 나 2상까지는 보겠다. 나 1상에서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 할 것 같아. 난 그때 튈래. 2상에서 3상 가는 친구는 이거 3상 가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 어느 구간 하면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구간 넘어가면 신고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지지선만 잡고 계속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VIP에서 저희 회원 중에 최근에 연장하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하나 계십니다. 뭐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이제 좀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종목을, 제가 얘기해드리는 종목을 진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계속 맞춰가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오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종목군들 중에 뭐 몇몇 종목군들은 수익률이 뭐 100%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CS 윈드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LNF도 매매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그분들은 웬만하면 갖고 계세요. 그리고 VIP에 좀 잘했던 거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챙겨봤던 게,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을 좀 많이 태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 바닥 일을 하면 잘했던 부분은 뭐 계속 생각나고 아쉬웠던 부분도 계속 생각이 나지만 그걸 잊고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 업황이나 섹터를 볼 때 꾸준하게 챙겨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제약바이오 투자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리포트를 본 적 있다. 1번. 본 적 없다. 2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한 번을 매매를 해봤겠죠. 혹시나 제약바이오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제약바이오에서 리포트를 나는 본 적이 있다. 저희도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리포트를 본 적 있다. 1번. 난 리포트를 본 적이 없다. 제약바이오 투자하면서 리포트라는 게 들어본 적도 없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치도 포함이 됩니다. 보신 분들도 많고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보시길 바랍니다. 볼 종목이 뭔가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보세요. 근데 최근 급등하는 종목군들 혹은 대장주를 보세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이런 친구들 보면 리포트 엄청 많죠. 하나 보시고요.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리포트에 어떠한 애널들이 커버를 하는지, 저는 신한금투에서 동건님, 이동건 애널리스트와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리포트는 다 보긴 하지만 지능국 애널도 제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글을 잘 쓰시죠. 내용도 좋고. 제가 그런 종목군으로 투자를 한 적도 꽤 많습니다. 그 리포트와 지금 시장의 상황과 수급 보고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제 어떻게 보면 좀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괜찮이 좋은 리포트가 예를 들어 섹터가 겹쳐 있다. 오늘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의 플랫폼 중에 CAR-T 쪽,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쪽, T셀에 대한 세포치료제 쪽 종목이 한 3-4개가 겹쳐 있다. 앱클론, ABL 바이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친구들이 리포트가 갑자기 따다닥 나오면서 세포치료제에 대한 일정과 그쪽에 대한 업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사야죠. 예를 들어, 이건 좀 번외일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 베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베루. 그게 지금 최근 사이에 80% 오르고 50% 오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베루의 대표가 우리 회사 어떤 기업의 사내 이사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괜찮을 수 있겠네. 이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지? FDA 승인이 있나? 제출하는 게 있나?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계속 맞춰가시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재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무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실 거면 CB 발행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유증 발행하면 주주한테 투려치는지 혹은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제3자 유증으로 딴 놈한테 치는지를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사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임원들의 행위, 임원들이 어떠한 임원들인지, 딴 데서 뭐 그런 딴 데 창투사나 이런 데서 물량 들어와서 이게 엑시트하고 나가려는 그러신 분들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제약바이오 연구원이신지를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제약바이오 투자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넓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두리뭉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깊으면 VIP를 해야죠. 네, 그런 게 저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 VIP는 제가 주말에 방송 예정인데, 컨셉은 이렇습니다. 내년 투자에서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뭐 제 나름 방향성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번 주 VIP 방송에서 제가 짜드릴 겁니다. 미국 종목으로 4개, 가상화폐 쪽으로 5개, 3개에서 5개, 국내 종목은 중장기 종목을 말씀드린 걸 좀 교체할 생각이에요. 참고로 뭐 이제서야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VIP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중장기 종목은 제가 3월부터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 계속 갖고 있어라. 근데 사실 중장기는 몇 년 갖고 가야 되지만, 뭐 제가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이 다 달성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VIP에서 제가 미국 주식 하나 얘기했, 2개 얘기했, 3개 얘기했는데, 하나는 더럽게 안 가고 한 18%가 지금 수익인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허접한 종목이라. 하나는 50% 갔습니다.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것도 한 40%인가 50% 갔는데 카니발입니다. 예. 테슬라도 제가 $300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안 샀기 때문에 이거는 제 수익이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여튼 저희 VIP에서는 진짜 별의별 말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 주식에 관련돼서, 혹시나 해외 쪽 투자에 관련돼서 코창판을 왜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지, 니케이 쪽에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유럽에서 투자를 한다면 명품 기업 중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신다면 차라리 그거 공부하실 겸 VIP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션은 3000포인트와 1000명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저도 이거 상황을 보면서 재밌는데, 주식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깥 세상은 정말 요란합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들고 있고, 코로나는 3단계,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내년 3000 간다, 뭐 3500 간다, 뭐 MSCI 편입하면 수십조 들어온다, ESG 투자로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 많다, TSMC 대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섹션은 아직도 하나도 부각이 안 됐다, 5G는 지금보다 목표 주가가 40%, 최소 60% 이상 올라가는데 높게 잡고 있는데 계속 상향 조정이 나온다. 업황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영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더럽게 안 뽑는데 시장은 좋답니다. 투자 유망 업종, 이건 뭐 저랑 똑같죠. 반도체와 IT와 BT. 그런데 여러분들 실생활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진짜 그거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그거 하시는 분,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존경합니다. 제가 12월 6일날 음성 판정을 받고, 뭐 사실 주말이라 별게 없었는데 굉장히 위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제가 업무차 갔던 빌딩에서 10몇 명이 확진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엄청 지금 사람이 늘고 있고, 저 역시도 최근에 며칠째 지금 사무실에서 햇밥 먹고 있습니다. 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저희 VIP 회원님들 중에 연장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좀 해지를 하시는 분들의 사유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가게에 대한 부분, 자영업자분들이 좀 그런 게 많다고 해요. 종목이 수익이 나도 일을 못 하시니까 주식을 아예 접고 다른 걸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가게세 낸다고 막. 제가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확진자도 막 1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별하게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은 시장이고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이러한 거리두기 3단계,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와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로 시장이 한번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눌렸을 때 시장에 대한 대응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생과 여러분들 방역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말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르죠. 제가 도덕적이나 이러한 그 기업의 이미지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샘이란 기업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샘의 기업의 커버 리포트가 좋아서 그 커버 리포트의 제목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리모델링 시대의 강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나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저 역시도 올 초에 대비해서 올 연말에 정말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저희 계좌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40% 빠지고 나중에 급등장에선 플러스 60%에 익절하고 이런 업다운을 저도 겪으면서 제 생각과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제가 시장을 보는 흐름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유연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섹터만 좀 알고 있었던 그런 분야에서도 저도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저도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챙길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실을 본 만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30%를 견디셨으면 여러분들 플러스 30%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한 3% 되면 치는 분은 플러스 3% 되면 치겠죠. 근데 플러스 3%가 아니고 계속 끌고 가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나 시장 흐름과 이 시야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도와드리는 게 저희 VIP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